유치하는 방식이 다양한 것이다. 네, 이게 또 여기 친구가 그냥 영화 친구 좀 맞아요. 일단 발표 앞서 내부 심사위원장 평소에 존경하고 발표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네, 일단 발표 시작하겠고요. 저의 프로젝트 제목은 불의 마을형 휴게소인데요. 네, 마을 거점형 휴게소를 통해서 관광 허브를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건축 법상에서 지정한 용도 분류 중 관광 휴게시설은 관광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의 편의와 휴식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관광 휴게시설은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규모의 차량 통행이 발생하는 고속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평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에는 대규모의 주차장과 긴 장강형의 메스, 그리고 내부 중심적인 평면 플로어형과 후면에는 서비스 차량을 위한 동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빠르게 들렀다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적합한 레이아웃이지만 휴게소와 놓인 주변 환경과 지역에 대한 콘텍스트가 단절되면서 체류보다는 잠깐 스쳤다 지나가는 소비형의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특색을 담아 조금 더 긴 시간 체류 경험을 줄 수 있는 마을형 휴게소를 제안합니다. 사이트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주변에 자리 잡은 전라남도 구례입니다. 구례는 전라남도에서 제일 적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전북 남원, 전남 순천, 경남 하동과 접해 있어 다양한 지역군에서 관광객이 유입됩니다. 또한 지리산과 섬진강, 화엄사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전남 최초의 관광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례의 관광 패턴을 살펴보면 방문객 대부분은 당일치기 관광객으로 여행의 방식은 짧고 이례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본 구례는 관광지의 주차장에서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스티로폼 박스에 음식을 담아 식사를 해결하고 메뚜기처럼 관광을 다니는 단체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관광 현황 통계를 보면 주 연령대는 60, 70대의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광객 숫자에 비해 구례에서 숙박하는 일수는 도내 최하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구례 지역에 좀 더 걸맞는 마을형 휴게소를 제안합니다. 새로운 마을형 휴게소는 여행자들을 위한 중간 거점지로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아닌 지역의 경관과 문화를 담은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느슨하게 지역을 볼 수 있는 휴게시설입니다. 새로운 거점이 되는 휴게소는 기존의 표면적이고 획일적인 관광 패턴을 다양화하며 지방도시 관광 거점의 밀도를 높이고 다양한 층의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배지가 놓인 주변 콘텍스트에 따라 휴게소의 모습은 변화하며 지역과 이질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엔게의 마당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달리 대규모의 외부 공간을 작은 스케일의 외부 공간으로 나누어 내부의 프로그램들이 야외로 확장되어 더 다양한 모습의 휴게소 풍경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구례 내에서 휴게소 사이트 선정은 구례 주요 관광지를 먼저 매핑하고 관광지 사이 동선을 연결하여 도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동선상에서 중복되는 지점을 거점지로 설정하고 거점지 주변 컨텍스트를 분석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구례의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는 자연형 휴게소로 산책로와 휴게 공간이 배치됩니다. 다음은 구례의 산업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형 휴게소입니다. 산업형 휴게소에는 주변 산업과 관련된 브랜딩 공간을 통해 지역의 산업을 홍보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형 휴게소는 지역 커뮤니티와 결합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나 마트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됩니다. 자연형 휴게소는 구례군 광이면 방광리 산에 위치한 사이트로 천은 저수지와 지리산에 품겨 있어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훌륭한 위치입니다. 대지는 천은 저수지를 조망할 수 있으며
남쪽으로는 사면이 존재하여 원경으로 구례군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구례군에서 저수지는 우리나라의 몇 없는 퇴적지형인 산상지로 이루어진 구례의 특성상 지하수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구례군 곳곳에 물을 길어다 쓸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구례의 농업유산이자 자연경관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은 기존의 수변 산책로를 품으면서 배치됩니다. 저수지에서 다양한 액티비티가 이루어지는 저수지 마당, 반대편으로 구례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방 주차장 2개의 마당으로 나뉩니다. 기존의 산책로 길을 통해 건물 쪽으로 접근하면 저수지로 나아갈 수 있는 산책로로 진입합니다. 루버형 난간을 통해 저수지로 나아가는 동선은 저수지 수면과 뚝의 레벨 차이를 램프로 극복하며 물길로 나아가는 시퀀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램프는 눈높이보다 낮다가 점점 내려가는 경사로를 통해 어느새 4키를 훌쩍 넘게 됩니다. 반대편에 위치한 전방 주차장은 차들을 위한 스탠드가 됩니다. 차를 댄 사람들은 구례 전경을 보고 차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붕은 초록의 지리산과 보색인 빨간 지붕을 만들어 자연스럽지만 어딘가 의색적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형 휴게소입니다. 산업형 휴게소는 광이면 지천리에 위치한 곳으로 앞에는 섬진강이 흐르고 주변은 밀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광이면은 식객에 나올 만큼 우리밀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으로 밀을 통해 지역의 제조부터 가공, 유통까지 보여줄 수 있는 브랜딩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퇴적지형으로 만들어진 완만한 경사는 계단식 밭이 되어 1m의 단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단차를 그대로 살려 기존의 땅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계단식 밭을 따라 3개의 마당을 배치하였습니다. 진입마당, 작업마당, 우리밀마당 3개의 마당을 통해 사용자는 광범위한 밀밭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입마당에서는 사람들이 진입하고 자전거를 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어오면 희미하게 멀리 밀밭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마당은 크게 야외 작업 공간과 하역 공간으로 나뉘며 관광객들은 동선 속에서 밀이 제조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밀마당은 동측의 서비스 주차장과 연결되어 주말에 직판장이 열리거나 푸드트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와 베이커리를 통해 뒷문으로 나가게 되면 광활한 밀밭을 맞이하고 사람들은 앉아서 차를 마시고 빵을 먹습니다. 다음은 시퀀스를 표현한 단면도입니다. 지붕은 밀밭에서 흔히 보였던 비닐하우스를 연상시키는 둥근 지붕이며 구례 가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양철로 마감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마을형 휴게소입니다. 마을형 휴게소는 토지면 외곽로에 위치한 곳으로 남측으로 섬진강이, 서측으로 펜션단지, 동측으로는 기촌마을이 위치합니다. 토지면은 노령 인구와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점, 상수도 보급률이 다른 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통해 간의 목욕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프로그램으로 목욕탕과 함께 식당과 마트 같은 커뮤니티 시설을 제안합니다. 사이트는 펜션 입구와 함께 마을 어귀 같은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섬진강과 도로, 마을과 펜션 단지, 산 등 다양한 컨텍스트를 받기 위해 건물은 십자 형태로 배치됩니다. 십자 형태를 통해 배치된 4개의 마당은 각각 차량이 접근 가능한 드롭오프점, 내부와 연결된 테라스, 마을 운동마당, 그리고 목욕탕에서 조망 가능한 정원으로 나뉩니다. 운동마당은 마을 주민들이 운동을 하며 길에서 내려와 건물로 들어오고 오며 가며 쉴 수 있는 마을 어귀 역할을 합니다. 배드민턴을 치거나 간단한 야외 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목욕탕은 정원과 함께 자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으며 드롭오프존으로 차량에 우선 진입하고 식당과 연결된 테라스는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표현한 단면도입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유색 타일과 석재를 통해 동네에 고즈넉한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휴게시설이 곳곳에 배치되고 각각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했을 때 사용자는 중간 거점지로서 이 휴게시설을 이용하고 다양한 관광 루트를 만들어 나가 조금 더 다채로운 관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교황 욕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하나만 할 생각은 안 해요. 처음엔 하나만 계획했었는데요. 이게 구례군 전체를 다뤄야 의미가 있을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유형별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방법이 그래도 이 프로젝트를 완성도 높게 마무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일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설계 그 크리틱 과정 15주 동안 진행하면서 기록했던 스케치들이나 설계 내용. 제가 도면은 따로 안 두어서 도면에 막 기록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가지고. 약간 저도 하나하나 욕심이 발달되기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저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는 저는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저희가 이런 거라든지 자연형이라든가 뭐 이런 아예 마을형이라든지 이 세 개의 부분이 혹시 어떤가 누군가 하는 부분이 아니면 직접 한 자연형, 산업형, 마을형. 직접 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이트 도출 방식을 통해서 각각의 사이트를 분석을 했고 그리고 주변 환경을 봤을 때 비슷한 유형으로 바꿀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도출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 세 가지 얘기는 마을에서 중요한 얘기인데 그거를 선정한 건 저는 되게 훌륭한데 그러니까 건축인데 사실 약간 왜 하나만 하지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건축할 때 좀 봤어요. 평면이랑 주차장이랑 경관을 어떻게 받느냐. 근데 그것들이 사실 이 드로잉은 되게 아름답게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데 찾아보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외부 공간을 4개를 구분했는데 서로 양쪽에서 외부 공간이 서로를 도와주지 않고 있고 저 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장하고 저 풍경을 바라보는 거하고의 어떤 관계가 이게 섹션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고 이 건물은 저 안에서 기능은 해결은 됐는데 저게 지금 저렇게 많은 그 벌판을 들어놓은 거하고 이게 건축이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 왜 하냐면 저는 사실은 이 구분하는 거 좋고 여기에 드로잉이 되게 아름답고 다 보는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건축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한 번은 저렇게 끝났는데 내가 뭐를 했었는지 한 번은 좀 고민했던 게 건축으로 한번 버튼을 누르는 거 저는 되게 드로잉도 너무 좋아서 저 정도 감각이 있으면 사실은 건축에서 어떤 감각이 필요한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연결해서 얘기하면 같은 결이 아까 여기 사진첩 네. 그냥 느끼는 거는 자기가 뭘 보고 뭘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충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 용식을 던질 줄 안다. 이런 사실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 건축하는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힘겨워하는 거, 뭘 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전체는 어려울 때인데 그것들을 고민할 줄 안다는 측면에서 그걸 자기 색깔, 자기의 정체로 드러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하다못해 이 호숫가에 저수 뒤에 창 하나를 어떻게 내느냐를 두고 일주일째 고민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민을 하는 것도 그 창을 어떻게 내느냐 하나를 가지고 고민하려고 그 생각을 한 거고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제가 제일 저도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가다가 스톱하는 것만큼으로 갈 때까지 가야 내가 부족한 것도 충분히까지 느끼고 내가 갈 듯한 멋진 아이디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이해하면서 감동할 수 있는 게 감동은 되겠지만 그런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계 그렇지 당연하지 세계를 이만큼 것도 대결하는데 만약에 하나를 했다고 하면 정말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왜 세 개씩이나 했냐 라는 질책을 합니다. 세계가 300분의 1로 그래서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 스킨을 쓸 때는 나 50, 20을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무기 또 계획을 하잖아요. 이 계획은 저 난간 하나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아니 왜냐면 저희 처음에 스킬이 민족 같은 경우는 스킬이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들어가 있는 스킬이라서 그거는 뭔가 좀더 스킬의 작품 같은데 사실 저 스킬 사이즈 충분히 저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스케일 규모를 설정을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설정했고요. 그 자연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것보다 더 크게 계획을 했었다가 교수님이랑 계속 수업하면서 저 자연 환경이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기 때문에 건축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산책로 위에 건물을 안 짓는다던가 저수지 위에 저런 램프를 만들어서 동선만 만들어줘도 충분히 그의 자연 경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그런 경우를 좀 줄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안 들어간 거는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수교형이라는 마을에 집합하고 있는 거 이렇게 제일로라고 기회를 갖는 걸